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글 궁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한글의 기본 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한글에 있어서 그 자음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체에서 시작한 글씨는 필사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필사체로 가까워지면서 이른바 궁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고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 구조가 가로, 세로가 수직, 수평이라고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그 형태가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한글 고체에서는 이것이 어떤 위치에 가거나 이 형태가 가로, 세로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키가 짧아지는 수가 있고 키가 길어지는 수는 있죠. 그렇죠? 고체에서는 이렇게 기본 형태는 각도의 변화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굵기의 변화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필사체로 넘어오면서 이른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궁체에 들어와서는 이 구조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글 고체는 어느 산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원칙이 있는데 궁체는 이게 변화해서 오히려 쓰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각도가 생긴다는 거죠. 각도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굵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생기느냐, 길이의 변화까지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체가 훨씬 어렵다는 거죠. 요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한자하고 보면요, 한자의 전서와 예서를 예서도 포함되죠. 예서는 전서에 조금 가깝죠. 좌우가 대칭인 원칙이 있고 굵기의 변화는 예서에서는 있지만 전서에서는 굵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서에 가장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전서하고 해서의 관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굵기 변화도 있지만 각도의 변화, 길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있다는 것하고 원칙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전서가 좀 어려울지 몰라도 필력은 훨씬 이 해서 쪽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글은 고체에 비해서 궁체가 훨씬 변화가 심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궁체에 있어서 고체에서 수평 수직 구조에서 궁체로 넘어가면서 기억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음이 열넉자죠. 자음의 열넉자가 대체로 그 변화라는 것은 자음이 붙는 위치에 따라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한글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에서 상하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죠. 상하로 한글 구조 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초성이 위에 붙는 경우가 있죠. 초성이 제일 상단에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성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짜 같은 경우 초성이 왼쪽에 붙는 경우가 있죠. 왼쪽에 좌측에 초성이 좌측, 이건 초성이 상단.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중성이고 정성이죠. 정성에 붙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음이 붙는 경우는 초성과 정성에는 자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자음이 위치하는 경우는 상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좌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공채의 경우는 이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세부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 하에서 각 자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역자인 경우인데, 기역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특별한 변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역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이 있는데, 니은하고 뒤끝하고 리을은 변화를 같이 합니다. 니은, 뒤끝, 리을은요.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이 똑같은 원리 하에서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옷하고 지읒하고 치읒이 같은 원칙 하에서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응은 동그랗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히읗도 마찬가지죠. 후음, 동그라미 들어가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역이 있죠. 기역은 기역에 준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티엇은 니은, 뒤끝, 리을의 변화에 준합니다. 똑같습니다. 피업은 미음하고 비읍하고는 사실은 조금 틀립니다. 틀리지만 뭐 같은 미음, 비읍, 피업은 입술 소리로서 이래 봤을 때 요것은 똑같은 거지만 사실 요건 약간 뜻이 변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 변합니다. 자, 요렇게 같은 계통을 놓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은 어떻게 변하느냐? 자, 기역의 경우는요, 상단에 갈 때 있죠. 상단에 기역이 오는데, 이 중간에 모음이 양성모음이 올 때가 있고 음성모음이 올 때가 있다. 달라집니다.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가 오느냐 우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기 오가 올 때는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오니까 요것이 똑바로 내려온다는 사실. 똑바로 내려온다. 만약에 우가 오면, 우가 온다고 보면은 어때요? 이 기역이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꼬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역이 약간 이렇게 이런 구조를 취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요 짧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요거 짧게 끄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짧게 끄면 이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 여기에다가 요 획을 평행이동에 갖다 놓으면 기역이 되는 것입니다. 기역은 근본적으로 가로획과 세로획이 짧아진 가로획과 세로획이 더해진 데서 기본으로 나오면서 초성에서 어떤 모음을 만나냐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인 모양과 각도가 틀려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이 좀 비교적 특징적인 글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역은, 자, 다루는 길을 같이 다뤘습니다. 기역은 여기에다가 획만 하나 더 꺼주면 됩니다. 그죠? 기역은 여기다가 역시 가볍게 들어주면 되고, 여기서 가볍게 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가? 니은은 근본적으로 내리꺾기에다가 긴 내리꺾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짧아져서 짧아지니까 가장 짧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 짧아진 핵에다가 가로핵 제일 끝 있죠. 가로핵 짧아지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것이 붙어 있는 것이 니은의 근본 구조입니다. 뼈로서 보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니은이 더해진 상태예요. 요것이 니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핵과 가로핵의 연결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니은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니은이 초성이 위에 갈 때는 이 구조가 그대로 쓰입니다. 이렇게 내리긋기 변화에다가 가로긋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노 할 때 요 형태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종성으로 갈 때, 받침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받침으로 갈 때는 요 밑에 것이 둥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이 약간 둥근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은 뭐냐? 좌방에 들어갈 경우죠. 왼쪽에 들어갈 경우 너 또는 나가 있죠. 왼쪽에 들어갈 경우인데 니은이 왼쪽에 들어갈 경우에 자, 너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리긋기에다가 가로긋기를 더해주는 건데 다음 획으로 가니까 이것이 뾰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 획에서 이 끝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획은 다음 획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마감을 한 것이고 옆으로 갈 때는 이 끝이 빠져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빠지는 게 다른데 여기에 아가 오느냐 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다. 뭐가 틀리냐면은 이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이 길이가. 자, 보십시오. 나 할 때는 좀 길어지고 너 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울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짧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길이만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와서 약간 비스듬하게 내리긋고 다시 여기서 가로 끊는데 짧게 오는 경우, 늦자 오는 거죠. 나가 올 때는 이게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크게 상단에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각도가 돼서 가로와 세로가 더해지는 게 기본형이고, 받침에 올 때는 이것이 둥글게 밑이 처리된다는 것이고, 왼쪽으로 올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짧게 들거나 길게 들어주는 거, 요거는 너고 요건 나인 경우들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자음의 변화는 초성 상단, 초성 하단, 그리고 초성 좌단에 있는 경우에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 길이의 변화의 차이, 요거는 어떻게 하나라도 볼 수 있지만 길이의 변화를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이 원칙에 준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뒤끝이죠. 뒤끝인데, 뒤끝은 사실 니은에다가 하나 더 끄면은 뒤끝이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니은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끊는 것입니다. 뒤끝요. 나머지는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은 뒤끝에다가 기역을 더 붙인 거예요. 자, 원리가 같습니다. 뒤끝이 이형인데 여기서 뭐 두가 된다든지 이래 되겠죠. 되는데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뒤끝과 리을에서는 니은에서의 경우가 하고 달리 조금 바뀌는 것이 뭐냐면 이 각도가 바뀝니다. 각도가. 니은에서는 이 각도가 둔각이 90도보다 큰데, 뒤끝과 리을에서는 이 각도가 둔각이니까 글자의 구조가 좀 찌개지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뒤끝과 리을인 경우는 이 각도가 마이너스 예각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이 이런 니은이 아니고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바뀌는 니은이 아니고 90도보다 작은 이런 각도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 각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각도가 90도보다 작은 거예요. 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도만 바뀌고 나머지 활용은 똑같습니다. 뒤끝이 뒤 위에 갈 때는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받침으로 갈 때는 여기서 둥글게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좌측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좌측으로 갔을 때는 옆에 음성 모음이 올 때, 어가 올 때는 짧게 빠지고 그죠? 이게 아가 올 때는 길게 빠진다는 거예요. 리얼은 위에 기역만 달아주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뒤끝, 리얼은 한 부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니은이 기본이 돼서 뒤끝과 리얼이 그 원칙에 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티읕 있죠, 티읕. 티읕은 역시 뒤끝에 준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뒤끝에다가 짧은 한일자를 하나 더 떠주면 되겠죠. 그래서 티읕은 뒤끝의 활용에 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역과 니은, 뒤끝, 리을입니다. 니은을 이해하면은 위에 짝대기 하나 더 들어가고 뒤끝이 되죠. 위에 기역을 추가해주면 기역 더하기 뒤끝 하면은 리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음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대략 한번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은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읓은 또 위에 또 한 부류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역과 니은 요거만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미음 이후에 시읒군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하 학습 내용을 요점을 정리하자면 기역에 있어서 기역은 조금 딴 글씨하고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형태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니은, 뒤끝, 리을은 원칙적으로 같은 변화를 하고 있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음 이후에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몫 너무 많이 하면 조금 혼돈이 되는 수도 있겠죠. 오늘은 기역, 미음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줄이겠습니다.